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데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는 너네 엄마 아빠 당일에 돌려보내는 건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됐어?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어.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권봉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뒤 이사한 아들네 집으로 먼 길을 올라간 권 씨와 남편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오기로 하고 오후에 갔지만 늦은 저녁에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를 들으니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 부부가 늦은 시각 5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사돈네도 왔다가 당일에 갔으니 권 씨 부부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며느리. 하지만 사돈네는 아들네 집과 차 타고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고 권 씨네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공평한 게 좋고 아들에게 서운한 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멀리서 올라간 시부모를 어쩜 그리 쫓아내듯이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반반 결혼했으니 뭐든 공평해야 한다는 그 말이 어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둘 중 하나가 집을 전부 해갔다면 상대방은 집에 발도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살 거면 요즘 사람들은 뭐하러 결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권 씨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막내인 아들은 늦게 낳은 편이라 큰딸과 아들은 8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거의 누나들이 업어 키우다시피 했죠. 딸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은 한 3년 전쯤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아들 결혼한다고? 고민이 많겠어. 왜? 왜냐니? 나는 우리 아들내미 결혼시킬 때 기둥뿌리 하나 뽑았어. 정말? 우리 딸들 결혼시킬 때는 안 그랬는데. 딸이니까 그렇지.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아들내미 장가 보내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딸들을 결혼시킬 때는 몰랐는데 그 말에 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단순히 딸에게 지원해 준 만큼만 해서는 안 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청약을 넣었던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물론 반반 해야죠. 입주 전에 전세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반반 하시고요. 그 아파트도 딱 반 내도록 할게요. 안사돈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모아둔 돈도 꽤 된다고 했으니 권 씨 부부의 짐이 그리 무겁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딸들 결혼시키고 몇 년간 막내 장가 보내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면 충분할 듯 했죠. 그런데 결혼식 땡하면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하네요. 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박
바깥사돈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내외의 첫인상은 다소 차가워 보였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권씨 부부와 나이 차이는 났지만 사돈의 말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넉살 좋은 바깥사돈이 그 자리에서 서로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긴장했던 상견례가 예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 뒤로 권씨 부부와 사돈네는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명절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돈지간들보다는 친근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집은 좋아? 하긴 새 집이라 당연히 좋겠지. 좋죠. 장모님 이번 주에 토요일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같은 날 오시겠어요? 아, 그때는 네 아빠 병원 가는 날이야. 그 다음 주에 갈게 그럼.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도 했고 명절에는 얼굴 볼 수 있으니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사한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 거라 설렌 듯한 모습에 권씨 부부도 큰맘 먹고 가기로 했죠. 올라갈 때 고춧가루 좀 가지고 갈까 하는데. 너희 필요해?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미니 오면 물어볼게요. 아니, 안 사도는 내가 드리기로 했걸랑. 그래서 가져가는 김에 너희도 필요하면 주려고 했지. 장모님이요? 지난번에 샀는데 중국산 같다고 그래서. 우리 거 좀 드리기로 했거든. 아, 정말요? 너희 집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네가 안사돈 갖다 드려. 가까우니까. 네. 알겠어요. 집은 문제 없지? 요즘 하도 부실 공사가 문제잖아. 없죠. 아, 보일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겉봐라. 날 추운데 얼른 고쳐달라고 해야지. 이게 절차가 있나 봐요. 근데 되긴 돼요. 고장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 얼른 확인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 그래도 고춧가루 때문에 연락 드리려고 했거든요. 고춧가루요? 지난번에 저희 집 고춧가루 좀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거 이번에 들고 갈게요. 나중에 종현이 시켜서 받으시면 돼요. 아, 참. 주말에 잘 있다가 오셨어요? 네, 뭐. 사돈은 이번 주에 가시는 거죠? 네.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근데 사돈, 거기서 자고 가시겠죠? 갑자기 바뀐 주제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네. 종현이가 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아이고. 멀긴 진짜 멀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는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그러세요? 근데요, 그 고춧가루 말이에요. 네.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도 많아가지고요. 아들네도 가져다 주는 김에. 아니요.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인사치레로 거절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어쩐지 두 번째 거절은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권 씨는 당황했습니다. 한 달 전에 뭐 좀 물어보겠다며 전화해서는 고춧가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안사돈이었습니다. 좀 챙겨달라길래 주려던 것 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권 씨가 억지로 떠넘기려는 것 마냥 거절하는 게 황당하기도 했죠. 안사돈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것은 그쪽이었지만 지금은 한마디 할 때마다 시큰둥한 게 느껴졌고 빨리 끊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그렇게 끊긴 전화를 붙잡고 권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래? 사돈이 뭐라 그러는데 그런 표정이야?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투로 꼬투리를 잡긴 애매했습니다. 고춧가루로 사돈은 안 받아도 된다네. 그래? 그러면 애들 거만 챙겨. 그리고 권 씨는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였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돈이 권 씨에게 차갑게 굴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권 씨 부부는 토요일 오전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저녁 먹기 전쯤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차 타고 갈 걸 그랬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니 힘에 부친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 긴 시간 당신이 어떻게 운전을 해? 눈도 침침한데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게 조금만 가지고 가자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가는데 양손이 가벼우면 되겠어? 요즘 애들 밥도 잘 안 해 먹는데잖아. 그렇게 말하는 권 씨가 든 가방 안에도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나 권 씨 부부가 간다고 며느리가 밥상에 신경이 쓰일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들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고만 가면 종현이가 데리러 오잖아. 그렇게 권 씨 부부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좀이 쑤실 정도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번에 올라갔다 오면은 한 5년은 가지 말자. 남편의 말에 권 씨가 실소했습니다. 권 씨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해서 또 낑낑대며 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0년쯤 뒤에나 와야겠다 싶었죠. 잘 지냈냐? 권 씨의 집이 워낙 멀기에 지난 명절에는 아들네를 보지 못했습니다. 권 씨의 집에 왔다가 올라가면 며느리가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짧기에 안사돈과 상의를 해서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하기로 했죠. 물론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아들네와 사돈은 자주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명절은 특별한 날이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도 그러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리 주세요. 아니다. 차 어디 있어? 아들이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자 아들네 집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돌아갈 일이 걱정되네. 내일 아침에 천천히 가시면 되죠. 버스 시간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아들네 집을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들과는 달리 20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졌고 너무 멀리 살아서 늘 마음이 쓰이는 막내였는데 아늑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금방 왔어. 며느리의 인사에 권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반찬 몇 개 싸왔으니까 다른 음식 같은 건 할 거 없어. 아, 그러면 이 앞에서 전골만 하나 포장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밥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네요. 도착하니 5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저녁 때는 덜 됐어도 먼 길을 오느라 출출했죠. 저 그러면 다녀올 테니까 짐은 저기 저 방 안에다가 두세요. 손님 방이에요. 아들은 음식을 포장해 오겠다며 도로 나갔고 권 씨는 간단한 옷가지가 든 가방을 아들이 말한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집 구경을 했습니다. 집이 넓고 좋아. 나중에 애 키우기에도 환경이 좋고. 네. 젊은 부부도 많아요. 그렇겠어. 밥솥에서 소리가 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돌아왔고 권 씨 부부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아까 가져온 것 중에서 파란 봉지에 든 건 사돈 거니까 나중에 챙겨드려. 저희 엄마 아빠요? 그래. 고춧가루도 달라고 그러셨다가 그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거랑 아무튼 몸에 좋은 것들 좀 챙겨와 봤어. 아, 네. 다음 주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과 남편은 반주도 한잔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긴 한 모양인지 남편도 평소보다 꽤나 많이 마셨습니다. 권 씨도 버스 안에서 조금 잤는데도 불구하고 나른한 것이 빨리 눕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와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좋아서 점점 굽어지는 허리를 애써 꼿꼿하게 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으려니 노곤함이 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곤 문득 든 생각에 권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일러는 어떻게 됐어? 아, 별 문제는 없대요. 계속 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새 집인데 설마 고장이 났겠어. 그리고 나서 한참 대화가 이어졌는데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만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 듯한 눈짓에 권 씨가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들어가서 먼저 자.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인데 말이죠. 괜히 며느리를 벌세워두는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별로 안 피곤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가시는 건 보고 자야죠. 그러자 며느리를 제외한 모두의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권 씨 부부가 가는 걸 보고 간다면 내일 아침까지 안 자겠다는 말일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가라는 말일까? 권 씨 부부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짐까지 챙겨온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해맑은 표정을 보자 권 씨 부부는 자신들이 잘못 알았나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주무시고 가시잖아. 근데 가시는 걸 보고 잔다고? 그런데 아들도 권 씨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자고 가신다고 했잖아. 아, 그랬어? 처음엔 권 씨 부부도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니 하루는 자고 가라는 말에 늦게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낮부터 종일 있기엔 아들 며느리가 힘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하잖아. 10시잖아. 엄마 아빠도 그때 같이 나가시면 되지. 아, 나는 오늘 가시는 줄 알고 이불도 안 빨아놨는데 이불 깨끗한데 뭐. 내일 아침에 식사할 것도 없고. 그러자 아들이 당황한 듯 권 씨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만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권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얘기가 안 된 것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권 씨 부부가 이곳에서 묵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어째?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일찍 오던가 말이죠. 어쨌거나 펑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안방에서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약주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보내? 당연히 여기서 자고 가야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셨어야지. 나는 당연히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전에 얘기 다 했던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자고 가셨잖아. 뭐? 그 얘기가 왜 나와?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거기까지 돌아가시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거의 우리나라의 끝과 끝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권 씨가 다시 한번 시계를 보고 가늠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대화가 어떻게 결론이 나도 권 씨 부부가 이곳에서 자는 건 참 눈치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툼이 길어지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죠. 가게? 아, 그럼 가야지. 여기서 자. 버스 타고 가게? 일단 터미널로 가봐야지. 그 말에 권 씨도 같이 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아들 내외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권 씨 부부를 보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은 권 씨 부부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가시게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고 표정은 더더욱 나빴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시려고요? 권 씨와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잖냐? 우리도 올라오면서 좀 고민을 했어. 그냥 오늘 내려갈까 하고. 그래. 하루 자고 내일 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네. 그냥 오늘 늦게라도 가서 내일 하루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집 잘 구경했고, 잘 먹고, 잘 있다 간다.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들의 표정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울컥한 마음을 짓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며느리는 권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데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는 너네 엄마 아빠는 당일에 돌려보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의 내용은 둘째치고 4살 연상인 아들에게 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권 씨 부부의 면전에다가 너네 엄마 아빠라고 칭하는 며느리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에게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됐어?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아들은 크게 화난 듯 숨을 시근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어.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러자 아들도 부모 앞에서 차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권 씨 부부가 신발을 신고 나서며 말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따라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집까지? 네, 아이고, 너 술 먹었잖냐? 그러자 아들이 아차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린 이만 가보마. 권 씨가 며느리를 향해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쫓아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내요? 침통해 보이는 얼굴에 권 씨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뭘 어떻게 보내? 택시 타고 가서 버스 타면 집인데. 아니면 근처 호텔이라도 잡아 드릴게요. 아거 참. 이럴 시간에 들어가 봐. 싸우지들 말고. 사실 지난주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오셨을 때요. 제가 택시 타고 댁에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미니가 자기도 똑같이 복수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뭐야? 사돈네를 그냥 보냈어? 아니, 왜? 아니, 제가 장모님 계신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사돈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집 증후군 얘기를 하고 냄새도 난다며 계속 불편해했고 아들은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보일러가 이상했잖아요. 날도 춥고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배려한다고 여쭤본 거예요. 택시 타면 금방이니까 차라리 그게 편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11시쯤에 택시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오늘 알았다는 아들. 자기도 똑같이 엄마 아빠를 돌려보내야 직성이 풀리겠대잖아요. 아들은 괴로운 낯으로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좋아하셨고요. 장모님이 기분 나빠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황당하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들이 사돈네를 쫓아내기라도 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들도 나름 배려를 한답시고 물은 것이었지만 서운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권 씨 부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권 씨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부지런히 가면 1시엔 도착하니까 우리 걱정은 말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도착하셔서 전화 주세요. 그래. 어서 들어가. 춥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래, 요 앞에 버스 정류장으로 불러줘. 너는 얼른 들어가고. 권 씨가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발걸음을 옮겼죠. 다행히 택시는 금방 왔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들이 작은 점으로 보일 때쯤에 권 씨 부부가 약속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밤에 돌아가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마음이 술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레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는 버스가 바로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한참 고생할 뻔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며느리에게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를 이렇게 취급하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나 통화했을 때 조금 이상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일이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 아들이 집에서 자는 게 어떻냐고 물어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 씨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권 씨가 10분 거리에 살았다면 당연히 돌아갔을 것이었습니다. 잠자리 바뀌는 건 권 씨도 좋아하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섭섭하다고 상대도 안 섭섭하라는 법은 없으니 이해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복수를 하기 위해 권 씨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자꾸만 너네 엄마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들에게 화를 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 말 없이 내내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겨우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여태 잠을 안 잤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자? 지금 2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래, 어서 자. 그렇게 전화를 끊자 권 씨는 부족한 잠을 채우듯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웬일인지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따지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민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네? 애들이 어젯밤에 싸웠다는데 애가 울면서 집으로 왔지 뭐예요? 제가 듣자하니 사돈 내 때문에 김서방이 우리 민이한테 화를 냈다는데. 아니 그게 화낼 일인가요? 권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으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를 먼저 안 재워준 건 대개 아들이에요. 자기랑 똑같이 한 애를 낳으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이 씩씩거리며 말했고 건너에선 말리는 듯한 바깥사돈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저도 종현이한테 들었는데 그날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힘들어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돼서 걱정돼서 그렇게 여쭤봤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먼저 집에 간다고도 안 했는데 김서방이 먼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라고 눈치 주는 거지 뭔가요? 나중에 자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근데도 가신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기분 나빠서 거기서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한다고 5시간 걸리는 곳을 그 밤에 되돌아오게 만든 게 잘했다는 겁니까? 그런 걸 떠나서 시작은 김서방이 했다는 거죠. 내 참, 살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신혼의 애를 울면서 친정으로 오게 만들어요?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전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딸 서러운 꼴 당할까봐 꼭 반반씩 하자고 했던 거예요. 뭐든 공평해야죠. 택시 타고 10분이랑 버스 타고 5시간이랑 그게 공평해요? 사돈은 여태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나 보죠? 당하면 늘 그대로 복수해 주라고. 어른한테도요. 아니요. 당하면 2배, 3배로 돌려주라고 가르쳤는데요. 내 딸이 워낙 말을 잘 듣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누굴 닮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니 제 아들도 걱정이네요. 시부모한테 너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버릇없는 며느리와 함께 살 거 생각하니까 미래에 낳을 자식도 걱정이 되고요. 어쨌거나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금방 끊었지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랬다가는 아들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서 꾹 참고 또 참았죠. 만약 아들이 며느리와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 씨는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볼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사돈네 가서 무릎이라도 꿇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반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아들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반반 공평한 게 좋다길래 그냥 반반 갈라서 살자고 했어요. 종현아, 엄마 아빠 때문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집은 내놨고요. 민희는 처가에 가 있어요. 저도 짐 정리해서 나갈 거고요. 너 괜찮은 거야? 제대로 깊게 생각한 거 맞아?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목소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권 씨가 아무 말이 없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이나 장모님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데 부모가 설득해서 붙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권 씨의 무거운 대답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만 할 일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렸고 또 아이를 낳아 그 아이에게 같은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면 고개가 가로저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한 결정이니만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좋진 않지만 더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하며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다시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로 애들 이혼남 이혼녀 만들 일 있으세요? 김서방 좀 설득해 보세요. 네? 자신의 말로는 꿈쩍도 안 한다며 이제는 권 씨를 이용해 자식들을 화해시킬 생각인 듯 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끊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아들의 인성이 어쩌고 부모의 인성이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권 씨는 그걸 보고는 사돈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마 인연은 여기까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게 했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새로 장만한 집에 권 씨 부부와 두 누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방문과는 좀 다르겠구나 싶었죠.